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때에도 다들 연애도 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은 건지 젊은 사람들 보면 연애 열심히 하라고 성화 부르는 오지랖이 됐네요.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는 친구분과 사돈을 맺자고 약속하셨어요.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던 외할아버지는 정말 친한 친구분과 손녀 손자를 결혼시키자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워낙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던 저는 그 말대로 따라야 된다고 믿었죠. 또 제 남편감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외할아버지 친구분 집은 큰 농사를 짓고 시내에도 많은 땅이 있어서 지역에서는 부자로 소문났었어요. 남편도 절 보지도 않았는데 어른들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었대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학교와 집을 오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었다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싫지 않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결혼이 누구랑 하든 다 살다 보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을 제 생각처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약하셨던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인 제가 빨리 결혼한 걸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세이 좋은 짝 만나는 걸 봐야 내가 편하게 눈을 감지. 아버지, 제가 잘 사는 것까지 보셔야지 왜 눈 감는다는 말부터 먼저 해요. 세이 말이 맞아요. 당신 이제 세이 결혼 날짜도 잡혔으니 더 건강해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엄마는 제 말에 맞장구를 치며 아버지를 다독이셨어요. 남편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키도 커서 결혼식 날 다들 신랑 잘생겼다며 감탄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유복하게 자란 저는 살림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세이야, 뭐든 모르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괜히 살림 못하는 것 때문에 어른들 눈밖에 나지 말고. 걱정 마, 엄마. 나도 나름 공부해둔 게 있어. 그래도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잖아. 걱정이다, 엄마는. 하지만 엄마 걱정과는 달리 시댁에서는 저를 예쁘게 보셔서 살림 못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시누이도 뭐든 잘했다며 오히려 도와주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얼마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유머 있는 말도 곧잘해서 저를 많이 웃기기도 했어요.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친구들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남편을 뒀다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남편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몇몇 여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죽는다고 난리까지 쳤을 만큼 심각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안 건 결혼하고 3개월이 좀 지나서였어요. 웬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다짜고짜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주승씨 애인이에요. 못 들었어요? 당신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당신은 빈 껍데기라고. 장식용. 주승씨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라며 집안 물건을 깨부수며 난리를 치다가 시댁 어른들과 경찰이 와서 집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마음 잡고 잘 사나 싶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저러고 다니는지. 세아가 널 볼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 일도 차차 달라지겠죠. 저 그 여자 말 다 믿지도 않아요. 정말 저는 그 여자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한테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이럴 줄 몰랐다며 몇 번이고 사과를 했고요.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분명히 헤어지자고 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하고 정리된 줄 알았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알았어. 이번 일은 나도 없던 걸로 할게. 대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해줘. 저는 남편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어요. 약속대로 남편은 한동안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빠가 새언니가 정말 좋긴 좋나 봐요.
오빠가 마음 잡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라며 신우이는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즈음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게 생겼어요. 남편이 점점 저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저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 예사였고 멍청하다, 재수가 없다 등 점점 더 말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다가 남편이 저한테 막말하는 걸 들으셨어요. 뭐라는 거야 저게? 지까짓 게 뭔데 저지랄이야? 말 끝에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무안했는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미안하다 새아가. 아직 사람이 덜 됐다고 생각해라. 정말 주승이 어떻게 해보려고? 니네 시아버지도 나도 무척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게 너무 안타깝다. 어릴 때 니네 시할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런 것 같아.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이도 정신 차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나나 우리 집 사람들 다 네 편인 거 알지? 우리 주승이에 비하면 너는 정말 천상에서 온 사람이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도 모자란 게 많아요. 저도 속상할 때도 많고 참기 싫을 때도 많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서 얼마든지 남편이 변하는 걸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처음 남편이 저를 웃게 해주고 잘해줬던 걸 생각하면 남편을 미워할 수도 없었죠. 참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본심은 그게 아닐 거라고, 표현 방식이 좀 거친 거라고 많은 날들을 스스로 위로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참고 지나가자 남편은 저한테 점점 더 심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외박도 하기 시작했죠. 어제는 누구랑 술 마셨길래 이 아침에 들어와? 연락도 없이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뭔 상관이야. 네가 마누라 됐다고 나한테 잔소리하겠다 이거야? 신경 좀 꺼 나한테. 진짜 귀찮아 죽겠네. 자꾸 나 통제하려고 들면 확 집에 안 들어와 버린다. 그럼 마누라가 잔소리하지 누가 해. 내가 당신 외박한 걸로 얘기도 못해? 당신 나랑 결혼 왜 했어? 야, 어디서 귀청 아프게 자꾸 떽떽거려. 나도 불만 많아. 너랑 결혼 안 하면 시내 건물 관리 못하게 한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결혼해야지. 그리고 넌 너무 심심해. 아주 온몸이 다 근질거려서 네 옆에는 못 있겠다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할 말 있으면 오늘 다 해보자. 내가 심심하다고? 그래, 또 뭐가 그리 불만이야? 라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뺨을 때리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더 이상 말을 못했고 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이따금 저한테 손을 대곤 했어요. 한 번은 너무 수치스럽고 화도 나서 집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에 가자니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거고 친구들은 다 제가 잘 사는 줄 아는데 이런 꼴로 가자니 창피해서 근처도 못 가겠더라고요. 별 수 없이 시내에 나와 한 커피숍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시누이가 지나가다가 저 혼자 넋놓고 있는 걸 봤다더군요. 얘야,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주승이 대신 내가 사과하마. 얼굴 벌건 거 이거 맞은 거지?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주승씨가 그런 건데요. 항상 어머니랑 아가씨는 저한테 잘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후회가 돼요. 괜히 결혼했나 봐요. 주승이 지금 지 아버지한테 불려갔어. 호되게 혼나고 반성하고 있을 거다. 저 아니라 그때 집에 찾아왔던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이 더 재미있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이가 다른 건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언니. 오빠 그나마 언니 만나고 좀 나아진 거지. 진짜 집안일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건물 관리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집에 가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네 집에서 나오니? 나가도 주승이 그놈이 나가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참 동안 저를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같이 집으로 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당신들 아들이었지만 늘 남편을 먼저 꾸짖었어요. 남편은 그나마 시아버지를 무서워해서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항상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사과하곤 했어요. 물론 그때뿐이었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남편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저한테 함부로 굴자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누가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라고 가르쳤냐? 우리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따위로 굴어? 그럴 거면 네가 나가, 이 녀석아. 지한 사람 발끝도 못 따라가는 놈이 뭐 한다고 이러고 밥이나 먹고 있어? 너 이번에 정신 안 차리면 너한테 가는 돈 다 막을 테니 그렇게 알아.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시아버지 호령에 남편은 싹싹 빌며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결혼 6개월 만에 제 신뢰를 잃었어요. 시부모님은 오로지 제 편이었고 남편은 그게 기분 나쁘다며 시간이 나면 저한테 더 함부로 대했어요. 내가 할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이런 취급은 안 당하는데 하긴 그 할아버지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한 거긴 하지만 말이야. 짜증나서 못 살겠네. 남편은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시누이는 남편과는 정반대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에게도 워낙 효녀인데다가 공부도 잘해서 법대를 나왔어요. 그런데도 여자라고 시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앉혔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아가씨 정말 똑똑하잖아요. 이대로 집안에만 있기는 너무 아까워요. 안 그래도 내가 조승이 대신에 건물 관리라도 맡겨보려고 한다. 네 생각에도 그게 좋겠니? 네, 저희는 괜찮아요. 아가씨가 맡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건물 관리를 맡겼고 남편한테는 대신 벼 농사 짓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시누이는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했어요. 시부모님은 아예 시누이 보고 사는 게 낙이라고 할 정도가 됐고요. 시누이도 시부모님만큼이나 저만 보면 미안해했어요. 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고생만 하네요. 어른들은 왜 그런 시대에 안 맞는 약속을 하셨나 몰라요. 오빠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언니 힘들게 해서 어떡해요. 제가 남편 복은 없고 시댁복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렇게 다들 잘해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그이도 점차 나아지지 않겠어요? 저 결혼하면 잠시 외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 다 언니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다 알죠. 걱정 말고 아가씨 결혼 준비만 신경 쓰세요. 시누이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유학을 가기로 해서 같이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시누이가 미국에 가면 건물 관리도 다시 자기가 한다고 아주 신이 나 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맡기는 대신 저한테 해보라고 하셨어요. 너도 꽤 공부 잘했다고 들었다. 가만 보면 살림 하나도 모른다면서도 계산도 빠르고 사람 보는 눈도 있어서 금방 익히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저는 시댁의 건물들을 관리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 일로 삐쳐서 한동안 저한테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할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주셨고 뭐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남편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좋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저한테 아이가 생겼어요. 저와 남편을 반씩 닮은
예쁜 딸이었어요. 딸이 태어나고는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내 딸이라니 너무 신기하기만 하다. 여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딸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딸한테는 당신 말대로 좋은 아빠 되줘. 따뜻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 딸 안으니까 정신이 확 난다. 이렇게 건강하게 예쁜 딸 낳아줘서 고마워. 남편은 딸을 낳은 후 조금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일할 때 늘 귀찮아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딸이 태어나고 한 1년 동안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아이 돌이 지나자 남편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짜증도 잘 내고 일도 안 하고 툭 하면 외박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변하는 것 같을 때만 해도 희망을 가졌는데 남편이 다시 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자 저는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그즈음 남편은 툭 하면 불평을 해댔어요. 아, 진짜 못 해먹겠네.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맞는 일만 하라는 거야? 엄마는 아버지 꼬셔서 나한테 미리 재산 땡겨주라는 말도 못하나? 그러면 내 사업이라도 할 텐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니 뭘 할 수가 없잖아. 당신 아버지한테 말 좀 해봐. 아버지가 당신이라면 껌뻑 죽잖아. 나도 혜연이 크면 번듯한 사장자리 갖고 있는 게 좋잖아. 그래도 나도 나름 아빠인데 뭐 하나 번듯하게 꾸려나가야 하지 않겠어? 난 농사 관리나 하고 이런 거랑 안 맞는다니까. 일하는 게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겠어. 당신도 싫은 거 좀 극복할 줄 알아야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데 다른 사업한다고 잘 되겠어? 아버님이 맡기신 거라도 잘해봐. 야,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도와줄 거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마. 짜증나 죽겠네. 내가 너였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 받아내겠다. 그게 너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버지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사는 게 그렇게 좋냐? 하여간 나랑은 기질이 안 맞아. 배포가 작아. 남편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술을 퍼마셨고 집에 와서도 소리를 지르며 패악을 부렸어요.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우는데도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결국 남편을 사랑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있던 돈을 남편한테 줬어요. 저거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시다가 사고 칠까봐 주는 거야. 뭐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라고 하자. 주승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집 생활비는 보태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한테 받는 돈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그 일 사업활동까지 주셨는데 그건 제가 할게요. 내가 정말 주승이한테 돈을 주고 싶어서 줬겠니? 다 너 때문에 준 거다. 사업한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면 처음에는 집에서 가져가는 돈 많을 거다. 사양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시어머니는 죄송하게도 저희 집 생활비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은 여성 의류와 수입 화장품을 취급하는 매장을 내면서 많은 돈을 집에서 갖다 썼어요. 남편은 열심히 할 거라고 저와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도 제발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매장을 열던 날,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제발 남편이 우리 집에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게 저희 가장 큰 소원이었죠. 엄마가 그러더라. 너 때문에 돈 해줬다고.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될 때도 다 있네. 아무튼 고맙다. 됐으니까 잘해봐. 어머님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 당신이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 악물고 해봐. 걱정 마. 이건 너보다 내가 더 잘하는 일이야. 난 진작에 이런 걸 했어야 된다니까. 세희야, 넌 앞으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내조나 잘해. 알았지? 매장을 내고 남편은 신이 나서 매일 일찍 일어나 출근을 했어요. 얼마간은 장사도 잘 돼서 시부모님한테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주승이 저 녀석이 이제야 풀리려나 보다. 그동안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 뵐 면목이 서네요. 무슨 말이냐? 우리야말로 이제야 떳떳하게 널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애미야.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 덕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라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좋아했어요. 미국에 간 시누이 부부도 저희 소식을 듣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얼른 한국에 와서 저희 딸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한국에 와도 그이가 저렇게 열심히 사니 이제는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혜연이 아빠가 잘해줘서 다행이에요. 우리 주인은 정말 걱정 한 번 안 하게 했어. 공부도 잘하고 통솔력도 있고 똑 부러졌거든. 주승이는 돌아가신 네 시할아버지가 너무 싸고 돌아서 그런가? 아휴, 그것도 아니다.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주희랑 비교하면서 너무 혼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다.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어머니 마음은 좋으셨겠어요. 혜연이 아빠 앞으로 잘할 테니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점점 집안이 자리가 잡힐 즈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어요. 시아버지가 외출을 하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대로 돌아가셨고 그 일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도 몸져 눕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거동도 못하시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어요. 그때 남편은 매장이 바빠져서 새로 직원을 뽑아 한참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했죠. 저는 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셔서 예전처럼 건강해지시기만을 바라며 어린 혜연이를 들쳐업고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아이를 보랴 시어머니 간병을 하랴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내가 정말 널 본 면목이 없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나 때문에 또 이 고생이구나.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니 어쩌면 좋냐? 미안하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이랑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예쁜 딸까지 얻었고요. 저 이런 거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제가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병간호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매일 지쳐 보내는 사이에 남편은 정말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것도 저희 건물에서 쌀가게를 하는 아줌마한테 들켜서 완전히 동네 망신 다 당하고 저한테까지 알려진 거였고요. 아줌마가 다른 동네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 경양식집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남편과 직원을 봤고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아줌마가 봐도 남편이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지금 자기 어머니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저는 병수발한다고 아이 붙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렇게 노닥거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정말이지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해주시니 망정이지 저 혼자였고 시댁에 돈이 없었으면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정말 끝까지 저를 배신하는구나 싶어 울분이 차올랐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이렇게 예전에 여자 문제 일으키던 게 또다시 드러나는구나 싶어서 시어머니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행각을 눈치채신 건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가. 세희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하도 어머니를 보러 오지 않아서 좀 들여다보라고 말하려고 매장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명품으로 차려입고 사장 행세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체면 차릴 것도 없이 질러버렸어요. 이봐요. 지금 그쪽이 여기 사장 아니에요. 누가 내가 사장이래요?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님하고 커플이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사모님은 그 안방 차지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짜져 있으라고요. 밖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사업은 우리가 한다고요. 야, 뭐가 어째?
라고 그 여자를 한 대 치려는데 어느새 남편이 들어와 제 팔을 잡아서 저를 밀쳐내더군요. 좀 시끄럽게 굴지 말자. 여기는 내 영역이야. 넌 집안에서 잘난 척하고 다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라며 제 등을 떠밀어 매장에서 내쫓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정말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서럽게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누워 계시면서도 눈이 퉁퉁 부은 저를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이혼할지도 모르겠어요. 이혼녀라는 게 세상에서 어떤 눈으로 보는지 잘 알지만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아니야. 네가 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야 하니? 절대 그러지 마라. 내 말 들어? 절대 그러지 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저한테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눈빛에 힘도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눈을 또렷하게 뜨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시어머니가 나을 걸 기대했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영영 눈을 감고 마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저는 행운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부여잡고 흐느껴 울었고 옆에서는 2살배기 딸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누이 부부가 예정을 앞당겨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혼자서 딸 손을 붙잡고 빈소에 있다가 시누이 부부를 보니 어찌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벅차오르던지요. 저희는 시누이 부부 조문객들을 생각해서 3일상을 4일상으로 하기로 하고 빈소에 흰 국화도 더 갖다 놓고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깐 밖에 나갔던 시누이 얼굴이 굳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우리 빈소 상주 이름에 남편이 자기 이름과 바람난 여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였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꿈인가 하고 서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장례식장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어떻게 상주 이름에 저 여자 이름이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이렇게 저질로 놀 거야? 엄마랑 아버지나 네가 며느리였지. 난 너 마누라 아니라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 그냥 네가 간병하면 엄마도 편하고 나도 편하니까 그러라고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꺼져주라. 들었죠, 사모님? 사모님 안방 차지도 여기까지네요. 그 딸내미는 기꺼이 드릴 테니까 애하고 얼른 꺼져주세요. 정말 이럴 거야? 이 여자 말대로 할 거야? 그래, 그럴 거다. 그러니까 꺼지라고.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을 그때였어요. 그래, 그게 오빠의 선택인 거지? 확실하지? 어느새 시누이 부부가 와서 남편과 그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남편한테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것 같았죠. 그래,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너도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 마. 넌 출가 외인이야. 네 남편하고나 잘 살 생각해. 이 집은 이제 다 내 거야. 그래, 오빠 선택은 그 여자인 거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오빠 뜻이고? 라더니 그제야 자기 남편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더군요. 이거 아빠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보내신 거야. 어쩌면 아빠가 당신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도 모르지. 이게 바로 엄마랑 아빠 뜻이 담긴 거라고. 얼마나 오빠를 못 믿었으면 이걸 내 앞으로 보내셨겠어? 여기 변호사 입회화에 공증받은 거 다 들어있어. 라며 시누이는 시부모님의 유서를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데에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시부모님은 재산의 반을 시누이에게 주고 나머지 반을 저와 딸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박주승이 자기 처와 딸을 돌보지 않겠다고 할 시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확실히 해둔다. 시누이가 마지막까지 읽자 남편의 안색이 새파래졌어요. 남편 옆에 있던 여자도 완전히 얼이 빠진 표정이 됐고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재산 다 오빠 거라며. 근데 아니잖아. 뭐야, 오빠 거지야? 우리 매장 빚이 얼만데. 저는 그제야 남편 매장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희 너 거짓말이지? 그럴 리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길 수 있어? 거짓말 마.
장례 끝나고 차근차근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빠 하는 짓이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일단 말해두는 거야.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봐. 거짓말인지 아닌지. 신우이는 남편한테 따끔하게 말하고는 여자한테도 아주 끼리끼리 만난 것 같은데 돈 없어도 죽고 못 살 수 있죠?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라고 하자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뭔가 생각하는 눈치더니 곧 자기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지 궁리 좀 해보겠다며 남편을 뿌리치고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숙희야, 기다려봐. 남편은 바보같이 여자를 쫓아나갔고 난리통은 조용해졌어요. 신우이는 저한테 오더니 꽉 끌어안아주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엄마 아빠가 새언니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언니. 이제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네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견딜 수 있었는데 끝까지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쩌면 좋아요. 언니, 우리 없는 동안 엄마 아빠 지켜줘서 고마워요. 신우이 부부는 저한테 감사 표시를 했고 저는 아니라며 계속 손사리를 치며 눈물만 흘렸어요. 신우이 남편은 곧 장례식장 측에 이야기해서 상주 이름에 저를 올렸어요.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만 그 재산을 주셨겠니? 그냥 나 정신 차리라고 한 거겠지. 나 정말 정신 차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 재산 넘겨주라. 웃기지 말고 그 여자한테나 가봐. 그냥 도망쳤다니까. 세희야, 제발 부탁이야. 나 그 돈 없으면 안 돼. 넌 딸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혜연이 아빠 자격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제발 살려줘, 세희야.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거지야. 그때 신우이 부부가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오빠, 내가 법대 나온 거 알지? 우리 그이 국제변호사야. 오빠가 한 행동은 이혼 귀책사유에 해당돼. 나는 언니가 오빠랑 이혼한다고 해도 안 말려. 그리고 이 유서에 따라서 오빠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언니 그만 괴롭히고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형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건 형님 잘못이 큽니다. 그러니까 형수님 그만 괴롭히시고 놔주세요. 저는 신우이와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남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고 여러 핑계를 대며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에게 변호사를 보내 그러면 법원으로 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했어요. 딸의 양육권과 친권도 전부 제가 갖게 됐고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저 아가씨하고는 남처럼 지내기 싫어요. 비록 제가 주승씨하고는 갈라지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연락하고 왕래하며 지내요. 물론이죠, 언니. 언니가 저한테 어떤 사람인데요. 오빠랑 상관없이 저희 잘 지내요. 혜연이랑도 많이 놀고 싶어요. 그렇게 저와 신우이 가족은 오가며 잘 지냈어요. 남편은 매장을 접고 빚잔치를 한 후에 겨우 혼자 들어갈 만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죠. 저한테 유산에 대해 재판을 걸겠다고 협박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우이 부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신세를 졌던 떡집 사장님 배려로 떡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는 신우이의 권유로 신우이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게 됐고 지금은 딸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신우이 가족하고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남편은 지방에서 혼자 살면서 명절 때만 딸과 연락하고 있어요. 딸도 제가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친아빠보다 지금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남편은 요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많이 마신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내일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넘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